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2004년에 처음으로 그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아름다운 도전이라 해서 이렇게 그 프로 만들기 두 탤런트를 이렇게 해서 그 PGA 세미 프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이제 전부 다 만들어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골프 스윙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그냥 뒤에 조금 싣고 첫 번째 이제 그 프로 만들기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걸 피트니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이 이제 자기 몸에 맞아야지 일단 뭐 아무리 골프 스윙을 멀리 치고 잘 치고 싶어도 몸이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클럽이 자기 몸하고 맞지 않으면 마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권총을 들고 또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그 사용하는 무기가 자기 몸에 맞고 손에 맞고 이 모든 조건에 맞아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클럽 피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 멘탈 특히 골프는 거의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거의 멘탈 싸움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훨씬 더 릴렉스하면서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거기에 긴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샷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점수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정신적 멘탈 교육 이런 게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골프 스윙을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알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면 내 몸을 이렇게 만들면은 내 몸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알고 만들면 그냥 스윙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윙이 가장 어려운 거냐. 스윙은 가장 그 몸에서 본능적이고 내추럴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과학이에요. 가장 좋은 과학적인 스윙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명했던 가장 그 모델형의 스윙에 조금 가깝게 가려면 내 몸을 일단 만들어야죠. 내 몸 자체를. 그러니까 어깨 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코킹도 잘 되고, 오른팔도 잘 펴지고, 그 다음에 팔이 길고, 그 다음에 턴도 잘 되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파워도 내고 스윙도 올바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팔 힘이 없어가지고 특히 이게 손목에 코킹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차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로 이 힘은 없고 이걸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코킹 여기에 손목에 힘이 없는 사람이 차를 아무리 펴서 올리려도 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키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유연성 이것도 이제 몸에 맞춰서 요즘 이제 재활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몸을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몸 다치기 전에 그 예방 차원에서 먼저 이 사람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들어주는 그 의학 이게 이제 재활의학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세미나하고 그럴 때 요즘 그런 골프 쪽에 포커싱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모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할 거니까는 여기 이제 이번에 모일 때는 아주 인텐시브하게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조금씩의 맛을 보여주는 거고 더 깊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한번 미니멈 한 2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클럽 피딩부터 그 재활의학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다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스윙을 할 수 있게 근력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세미나 할 거고 클럽 피딩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멘탈 트레이닝 이제 내일 정청희 교수님이라고 이제 오셔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여기 강사분들이 굉장히 다 좀 씩씩하게 잘 그렇게 졸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강사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선정했는데 정청희 교수님이 오시면 조금 약간 졸려요. 근데 조금 졸리지만 그분 이상 이렇게 그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멘탈에 대한 골프와 이렇게 연관해서 공부하신 분은 최초이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내용을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어서 로아플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아시고 가시고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좀 더 깊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내가 이렇게 조금 와서 듣고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깨이고 개안이 된다 그래. 골프에 좀 개안이 돼서 가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프리스윙, 골프 스윙을 하기 전 단계의 프리스윙 과정. 프리스윙 그 과정이 처음에 뭐요? 처음에 에임에서 에임을 할 때 이 에임 안에는 그 얼라인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얼라인먼 몸을 그 타겟과 평행하게 세우는 것, 몸 자체를 타겟과 평행하게 세우는 자체를 얼라인먼이라는데 몸을 타겟에 평행하게 세우는 거 이건 몸과 바디와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클럽 페이스를 타겟과 평행하게 타겟과 직각으로 스퀘어하게 평행이 아니라 스퀘어하게 만드는 거. 에임하는 거 얘기 드렸고요. 여기 이제 그 눈의 주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의 주시성에 따라서 굉장히 에임하는 그 스타일이 틀려지고 그다음에 에임에서 똑바로 몸이 나가는 방향과 평행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눈의 그 주시성이. 그다음에 여기 뭐 있었죠? 셋업. 예. 셋업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을 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하는 거예요. 그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셋업 중에서 이제 파스처 몸의 자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셋업에 모든 거 다 해놓고 그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자세 파스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 스윙을 하기 전에 몸의 자세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자세를 다 세운 다음에는 타겟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타겟을 향해서 내가 이제 공을 타겟을 향해서 공이 날아가는 걸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타겟을 한번 보고 이제 공 앞으로 와서 이제 그 스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스윙 그 자세를 다 세우는 과정이 끝나면 어떤 이 중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스윙 실제 스윙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떤 단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빗, 버릇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양이 틀린데 보통은 프로들의 경우에 공 다 가져오시고 그립도 있고 그 다음에 채도 다 있죠. 예, 그립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공 뒤에 2, 3m 뒤에서 이렇게 연습 스윙하고 그 다음에 타겟과 공과 쭉 선을 그어서 그 선 앞에 공 앞에 물체를 10 내지 15cm 앞에 물체를 보면서 걸어가서 그 물체와 공과 있는 선에 클럽 페이스 제일 밑에 있는 이 라인을 직각으로 만들고 공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놓고 그 선의 뒤에 연장선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연장선에 왼쪽 어깨 왼쪽 발을 돌려서 어깨선을 평행하게 만들어서 공의 위치를 왼발에다 놓을 것인가 또는 가운데 놓을 것인가 오른발에 놓을 것인가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공의 위치를 클럽마다 다르게 정하고 그 다음에 공의 위치를 정하면 뭐를 한다고요? 예, 이 벗엔드의 위치를 정하고 어디로 보낼 것인가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 벗엔드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발바닥을 움직여서 몸무게를 앞으로 할 것인가 뒤로 할 것인가 왼쪽으로 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이 발의 그 발바닥을 이렇게 움직여서 몸무게 배분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 폭을 조금 넓게도 하고 조금 좁게도 하고 스탠스 폭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그랬죠? 스탠스 폭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그랬죠? 스탠스 폴. 의 간격. 스탠스 폭, 이 발 폭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그랬죠? 예, 그렇죠. 다운스윙 타이밍. 다운스윙 타이밍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스탠스 폭을 이렇게 많이 벌리느냐, 조금 벌리느냐에 따라서 다운스윙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탠스 폭, 그 다음에 발 이렇게 왼발을 벌리는 건 뭐라 그랬죠? 예, 플레어. 왼발을 이렇게 벌려주는데 어느 정도 많이 벌릴 것인가, 적게 벌릴 것인가, 이러한 것도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서 정해서 등축, 그 다음에 무릎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어느 정도 각만큼 튀어나오게 하느냐, 또 손을 이렇게 뻗쳐서 몸과 그 공의 간격을 멀게 하느냐, 또 이렇게 가깝게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몸의 파스처 등을 이렇게 다 정해서 이제 편안한 자세가 됐을 때, 가장 몸에서 편안한 자세가 됐을 때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지면에서 움직이면서 하다가 편안한 자세가 되면 타겟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퍼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바라다보죠. 이런 식으로 바라다보지 않죠. 이렇게 타겟을 바라다보고, 타겟을 바라다볼 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 없는 그 동작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근육에 계속 긴장을 갖다 줘요. 필요 없는 움직임을 여러 번 할 때마다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건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 긴장을 계속적으로 갖다 주는 여러 번의 행동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맥시멈 2번 정도 이렇게 바라다 보고, 2번 정도 이렇게 바라다 보고, 뭐 한 번 정도 바라다 봐도 좋고, 저는 딱 한 번만 바라다 보는데 이렇게 2번 정도 바라다, 서지오 바르시오 같이 막 3-4번씩 바라다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드레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편을 주게 되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죠, 근육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또는 필요 없는 움직임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핸디캡이면서 몸에 긴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윙에 불필요한 그 행위가 몸에 긴장을 주니까 그 다음에 스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스타트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커버했는데, 거의 다 그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됐는데, 이 스탠스의 넓이, 그러니까 볼하고 이 발이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탠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탠스로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스탠스가 넓으면 어떤 샷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 탑핑이나 이게 공이 낮게 가는 샷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넓을 때 이게 턴이 넓을 때 아주 과장해서 넓을 때 이게 턴이 되는 것보다는 넓을 때는 옆으로 몸이 많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옆으로 많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을 때는 옆으로 가면은 이게 몸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좁게 벌린 사람은 이렇게 빨리 돌리는 동작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되는, 돌리는 동작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스를 좁게 있는 사람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일 때는 스탠스를 좁아도 좋아요.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좁게 쓰게 되면 거의 뒷담입니다. 왜? 다운스윙의 타이밍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이게 스탠스가 넓게 쓰게 되면은 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이 팔이 높이 올라간 사람이 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요? 아니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팔이 이렇게 낮게 가는데 공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키가 크고 팔이 높아가지고 높이 올라간 사람이 공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공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까지 내려오는 이 시간을 많이 해서 공의 그 타이밍, 임팩트 순간에 그 시간을 잘 맞추려면 내려오는 시간, 공의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힙을 처음부터 이렇게 턴을 해놓으면 타이밍이 맞지 않게 돼요.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 긴 시간 동안에 힙을 옆으로 좀 보내줘야 돼요. 힙을. 그러니까 이게 팔이 내려오는 이 시간하고 힙 턴하고의
관계가 임팩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임팩트 타이밍, 임팩트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임팩트 타이밍이라는 것은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내려오는 시간, 이 시간이 힙 턴하고의 관계예요. 힙턴의 시간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힙이 이렇게 턴이 돼서 왼쪽 힙이 이렇게 턴이 돼서 임팩트 순간에 오게 되거든요. 왼쪽 힙이 이렇게 완전히 45도 정도 이렇게 턴이 됐을 때 임팩을 해야 공이 솔릿한 건데 결국은 샷을 하게 되는데 왼쪽 힙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클럽은 그 공에 컨택이 되거든요. 클럽이 공에 컨택이 되는데 이게 힙이 45도 정도 돌아가면서 임팩트에 오는데 이 45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서 공이 맞을 때 여기서 이 스탠스가 넓어야 되는 사람들은 힙과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공에 와야지만 힙턴이 45도 됐을 때 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사람은 힙을 빨리 이렇게 턴해버리니까 손도 빨리 공에 와야 돼. 힙이 빨리 턴을 해버리니까 힙이 빨리 45도 정도 이렇게 턴이 돼버리니까 손도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는데 그 매치가 뭐냐면 힙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발폭이 좁은 사람들, 팔이 낮은 사람들, 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힙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턴이 돼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클럽이 공에 딱 맞춰지는 그 타이밍이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공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길게 되면 힙을 옆으로 턴을 해줘야 돼요. 옆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일수록 힙을 옆으로 많이라는 거가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운스윙 할 때 힙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턴이 돼야 되는데 모든 골퍼들이 턴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턴이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턴이 되는데 키가 작고 좀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조금 가고 이렇게 턴을 시키는데 키가 크고 많은 사람들은 옆으로 많이 가고 그 사람보다 좀 많이 가고 이렇게 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시간은 왜 갖게 되느냐? 팔이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폭을 이렇게 많이 넓게 벌리는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발폭을 많이 넓게 벌려줘야지 공에 오는 타이밍을 맞추게 됩니다. 공에 오는 타이밍을 왼쪽 힙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채가 딱 정확한 시간에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타이밍이라는 것은 채가 다운스윙 할 때 공이 내려오는 이 시간과 그 다음에 힙 턴의 관계가 임팩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힙 턴을 할 때 옆으로 가서 돌리느냐 아니면 옆으로 조금 가면서 돌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옆으로 조금 가면서 돌리는 사람은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짧아야지 공에 딱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많이 가면서 돌리는 사람은 여기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오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들은 내려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측면 이동을 그러니까 옆으로 측면 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측면 이동이 많은 사람은 발을 좀 옆으로 좀 벌려줘야 돼.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측면 이동이 좀 적게 하는 사람은 팔이 좀 낮게 가는 사람들은 발을 좀 좁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어깨 너비만큼 이렇게 벌리는 게 적당한 정도인데 어깨보다 너무 많이 벌리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좌우로 측면 이동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로프트가 죽으면서 공이 낮게 되고 그 다음에 타핑성 샷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폭하고 상관해서 똑같은 게 뭐냐면 왼발 이렇게 벌려놓는 거. 왼발 이렇게 벌려놓게 되면 왼발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옆으로 하는 측면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턴을 못하는 사람은 왼발을 조금 이렇게 많이 벌려서 훈련을 시키면 왼쪽 힙을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몸의 동작이. 그래서 이게 왼발이 이렇게 벌리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하는 골프 스윙은 없습니다. 다 왼발이 이렇게 반드시 옆쪽을 벌려놓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왼발을 이렇게 벌려놓는데 보통 15도 각도에서 한 45도 각도 그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중간의 과정입니다. 스탠스 너비 왼발의 플레어 그 다음에 몸무게 배분, 몸무게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앞쪽으로 오느냐 뒤쪽으로 가느냐 뒤쪽에 있느냐 또는 앞쪽에 있느냐 몸무게 배분 그 다음에 볼의 위치 볼을 왼발에 있느냐 오른발에 있느냐 요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럼 가운데 위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그 셋업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셋업을 다 해놓으면 이제 다 발의 이 폭이랑 이렇게 잘 맞춰서 해놓고 클럽의 끝에 위치도 잘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하게 됩니다. 그립은 골프에서 그립은 골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골프 전체 스윙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몸의 신체에서 골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골프 그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눈. 골프 스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눈이고, 그다음에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 인스윙, 그다음 그러니까 프리스윙, 인스윙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이에요. 그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립을 알면 골프를 99%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립을 하게 돼요. 그립을 올바로 아는 것이 골프의 99%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립을 하고 있는 그 자태를 보면 그 사람의 핸디캡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립을 알면. 그러니까 그립은 골프의 거의 90%. 오늘 그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게 되면 아까 그 우리 스윙 분석했던 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그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은 그거 좀 지워주세요. 사진을 보면은 그 동영상 찍은 사진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찍어진 사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영상 분석하는 게 별로 사진을 보면서 의미가 없어요. 사진을 정확하게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서 그 파일을 여기다 비춰줘야지 되는데 그 동영상 사진이 정확하게 찍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공과 타겟 방향과 공이 나가는 타겟 방향과 몸을 이렇게 평행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카메라의 조준을 평행하게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찍는 사람조차도 눈의 주시가 오른쪽 눈 주시, 왼쪽 눈 주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엉뚱하게 옆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요번에 손이 펴는 골프 요 책을 내낼 때는 촬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진을 찍는 사진사 그리고 골프 다이제스트나 골프 매거진이나 외국에서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골프 책은 평면에서 놓은 사진이 올바로 찍혀진 사진이 없어요. 평면에서 놓은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조준을 해서 사진을 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그 TV에 나오는 뭐 레슨하는 거 이거 사진 다 카메라 찍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프로가 레슨을 하는데 그 프로가 레슨하는 것을 올바로 찍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은 영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프로들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화면에 찍혀서 나오는 부분은 영 엉뚱하거든요. 이런 경험이세요. 내가 드라이버를 한다 해서 왼발 뒤꿈치에 놓고 이렇게 자세를 잡았는데 사진에 딱 나왔는데 공이 다 오른발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되어서 사진이 찍혀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을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눈 주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서 찍으면 훨씬 더 웃기는 사진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이 나가는 방향하고 몸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저 카메라에 아주 완전히 측면에서 정확하게 스퀘어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그 플레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자료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렇게 그냥 그 필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실태가 굉장히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그 파일을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올바르게 찍어진 사진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사진으로 많이 안 하고 실제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려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사람이 이제 어깨 그려놓고 그다음에 팔 이렇게 하고 팔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공이라면 공에서 이제 그 거의 벨트 라인으로 지나가는 이게 이제 샤프트 플레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손에서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이렇게 사진 대신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사진 안 하고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은 사진 파일이 정확한 사진 파일이 여기 한국에 있는 것도 없고 미국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진 파일을 정확한 사진을 좀 찍어진 것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공이 나가는 방향이 타겟과 쭉 나가서 여기 타겟과 이렇게 일직선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몸이 이제 평행하게 세워진 상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전부 사진을 찍은 게 타겟은 이쪽에 있고 몸은 이쪽으로 이렇게 서져 있고 타겟은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찍어졌든지 아니면 타겟이 이쪽에 있는데 몸이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졌든지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에서는 스윙 플레이나 스윙 궤도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으로 찍은 사진을 요즘 많이 분석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너무나 오류가 많다는 거죠.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진 말고 제가 실제로 이게 단면도를 그려가지고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있다가 그림 이야기 끝나면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거 다 가져왔는데 이 그립은 이 고무 자체를 보고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서 쥐는 그 상황을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명사로 이거 자체를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을 쥐는 자체를 그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립이라는 말을 쓰면 좋지 않아요. 실제 그립이라는 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그립이라는 말 대신에 이게 지금은 이제 말을 다 바꿔서 쓰는데 홀드라는 홀드. 그러니까 이 고무 자체는 그냥 그립이라고 말을 하고 이 명사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립을 한다 그래서 손을 쥔다 이런 말들은 홀드라는 말을 주고 있어요. 왜냐 그립 그러면 이렇게 꽉 쥐고 이게 힘이 꽉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영어로 그립하다 이렇게 꽉 쥐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홀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립에 대한 내용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국 말도 잘못되어 있고 그 말을 번역한 한국말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도 혹시 다 가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립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립을 그 아마추어들한테 골프 가르칠 때 그립 하나만 간단하게 가르쳐도 그 사람 골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이프로라고 이강사 이분도 저한테 그립 하나 바꾸고 그냥 다른 스윙 같은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스윙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립 하나 딱 가르쳐줘서 220야드에서 100야드 무려 100야드를 더 많이 거리를 치게 됐어요. 그리고 샷도 굉장히 정확하게 되고 그립 하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골프 인더스트리에 골프의 산업에 나가서 그립 하나 올바로 딱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골프 인생이 확 틀어집니다. 손도 편해지고 이 팔, 어깨, 이 몸이 다 부상당하고 아파서 골프 못 치고 손은 까락 아프고 팔 여기 엘보 와가지고 어깨랑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립 하나 올바로 딱 가르쳐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거 전신이 다 편안하고 올바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손이 편한 골프다라는 그 책의 타이틀을 가진 책을 이번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나오고 출간하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립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평생에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꼭 이 내용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들, 타자 프로들이 거의 제가 1, 2기, 지금 3기 여러분인데 1, 2기 프로들이 다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전해주십사고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소개가 많이 되는 거죠. 왼손의 그립. 왼손의 그립은 파워 그립이라고 해요. 파워 그립. 왼손의 그립은 일반 그 퍼터 그립 빼고 파워 그립. 퍼터는 반대예요. 일반 그 거리를 내는 그립. 거리를 내는 그립은 거리를 낼 때 사용하는 그립은 왼손의 그립을 파워 그립이라고 해요. 오른손의 그립은 방향 컨트롤. 방향 컨트롤.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파워가 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가 나게끔 기능성을 갖게 그립을 해줘야 돼요. 왼손은. 왜? 이 클럽이 만들어진 이 디자인이 왼손은 파워가 나게 그립을 해줘야 되고 오른손은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 바닥이 이 클럽 페이스와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똑같이. 클럽 페이스와 똑같이 움직이는 클럽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왼손으로 왼손잡이 골프채를 가지고 치는 골퍼들은 이 클럽 페이스가 이런 면이 아니라 이 뒷면에 있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는데 왼손 바닥이 클럽 페이스와 똑같이 움직이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클럽 자체가. 오른손잡이는 클럽 페이스와 똑같이 움직여지게 클럽이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방향을 컨트롤하는 그립, 왼손은 파워를 내게 하는 그립. 그런데 퍼터는 왼손이 방향 컨트롤이에요. 퍼터는 이게 모양이 틀리게 생겼죠, 이거랑. 그리고 거리를 내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클럽이 아니라 방향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퍼터를 할 때는 왼손이 이게 퍼터, 그러니까 즉 퍼터라든지 아주 짧은 치핑할 때 치펫이라고 그러죠. 치펫 같은 거 치핑할 때 치펫 이런 것들은 왼손이 방향 컨트롤이에요. 왼손이 방향 컨트롤. 왼손이 방향 컨트롤 그립을 해야 되고 오른손이 거리 컨트롤, 거리입니다. 이게 왼손. 거리를 컨트롤해 주는 게 오른손이고 왼손이 방향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기능성을 잡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왼손의 그립을 강한 그립, 약한 그립, 중성 그립 이렇게 나누는데 강한 그립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트롱 그립이라고 그러죠. 스트롱 그립. 스트롱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이게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잘못 표현돼. 강하다 이런 말은 스트롱이다 라는 말은 영어로 골프에서 영어로 강하다, 스트롱하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응? 강하게 준다. 그러니까 강하게 준다라는 그 강하다, 스트롱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힘을 줘서 꽉 잡는다. 그렇죠.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준다. 그 말은 이제 그립에서 강하다라는 뜻인데 강하다라는 뜻은 파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파워가 많다. 그 다음에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롱이라는 뜻이. 근데 스트롱이라는 뜻이 그 말 자체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꽉 쥐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힘이 있는 듯한 그런 게 아니라 파워, 거리를 많이 내준다는 뜻이에요. 스트롱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골프에서 특히 사용하는 스트롱이라는 말은 강하다, 스트롱이다라는 말은 거리가 많다. 거리가 많이 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스피드가 빠르다. 그 다음에 파워가 많다라는 말을 할 때 스트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골프에서. 스트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거리가 많이 나고 스피드가 많이 나고 파워가 많이 날 때, 스피드가 빠를 때 스트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위크라는 말은 이거의 반대예요. 위크 약하다라는 뜻은 거리가 조금 간다, 스피드가 낮다, 파워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워를 내야 되는 기능성을 갖게 하는 왼손의 그립을 강한 그립을 해야 돼요, 약한 그립을 해야 돼요? 강한 그립이죠, 당연히. 강한 그립을, 왜? 왼손은 파워를 내게 하는 기능을 갖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왼손의 그립을 파워가 나는 그 기능을 갖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그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프로도 왼손을 약한 그립을 잡은 사람은 없어요. 약한 그립을 잡은 사람 없어요. 약한 그립을 잡은 사람은 한 명 있어. 조니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니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서 있어. 팔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편안하게 탁 떨어뜨려서 이렇게 손을 밑으로 툭 떨어뜨려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이 어느 면으로 가고 있어요? 손바닥이 뒤쪽으로 가고 있죠? 뒤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살짝 옆쪽으로 오거나 약간 뒤쪽.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이게 좀 상체 근육질이면서 손바닥이 이게 두툼한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이게 살짝 뒤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렸을 때 이게 뒤쪽으로 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은, 이게 스트롱 그립을 당연히 잡아야 돼요. 근데 조니 밀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조합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가져다 대서 이렇게 잡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 스트롱 그립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손이 다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가서 이렇게 쥐게 되면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왼손의 그립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기능성을 갖게 잡지 않으면 왼손은 파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게 일반 미국 프로들은 키가 크고 저 상체 근육형이면서 거의 상체 근육형이면서 유연성 아주 좋은데, 거의 왼손의 그립을 99% 이상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다는. 왜? 스피드를 많이 내는 근육을 갖게끔 왼손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왼손은 반드시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을 줄 몰라요. 일반적으로 스트롱 그립은 알면서도 잡을 줄 몰라. 스트롱 그립을 이렇게 해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두 너클이, 여기 두 너클이 눈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잡는다 하고 손을 이렇게 해서 돌리지만 실제로 그건 스트롱 그립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게 잡는다 해서 그게 스트롱 그립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왼손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려서 잡을 때 클럽 페이스가 확 열리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못 느끼지만,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처음 골프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클럽 페이스가 확 열리게 돼요. 확 열리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닫아줘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닫아주니까 다시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왼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지 해놓고,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닫으니까 손이 다시 돌아가면서 스트롱 그립은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근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근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근육을 쓰게 되는 거예요. 돌리는 근육.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여기 긴장이 확 오면서 여기 팔이 이게 돌려지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목이랑 이 팔에 굉장한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 이 책이 많이 들어갔어? 이거 완전히 돌아갔네? 손을 이렇게. 안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클럽의 끝에 위치 다 잘 정해놓고 그립을 하면서 열렸어. 좀 다져야지. 이게 너무 다쳤거든요. 이건 클럽의 끝에 위치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그립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손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하느니 그게 결과라면 그냥 여기서 가져다 대면 똑같은 일 아니에요? 돌리지 않고 그냥 가져다 대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가져다 댈 걸 이렇게 가져다 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별과 똑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립이라는 그 세계, 골프의 세계 첫 단계에 들어올 때 그 처음부터 그립을 하면서 이 골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그립을 처음부터 하잖아요. 에임도 안 가르치고 그립부터 가르치잖아요. 보면. 몸을 세우는 건 저리 가라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립부터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이 손바닥에다가 이제, 아예 이제 책에 나온 것 같이 이게 선을 그어가지고, 또 요즘은 핑거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있는 쪽에 잡아라. 손가락 있는 쪽에.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있는 쪽에 이렇게 선을 그잖아요. 이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에다가 여기 이렇게 대라. 여기 이렇게 대서 이렇게.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손가락에다 또 대라고 그래가지고 가락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에다 대면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잡고도 여기 어깨는 긴장했는데 이 손바닥에 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채가 올라갈 때마다 놀아. 이렇게 손가락에 잡으면 채가 이렇게 다 노는 거예요. 탑에 가서. 이거 오버스윙이라는데 오버스윙이 아니라 손바닥에 그립을 못 잡고 손가락에 잡아서 이게 채가 다 이렇게 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게. 오른손 또 손가락에다 잡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오른손 바닥에 공간이 또 생겨. 이렇게 공간이. 그 탑에 가면 맨날 채가 노는 거야. 이 탑에 가서 채가 노는 걸 안 놀게 하려고 손을 막 좌우로 비틀고 해가지고 이런데 막 그 돌덩이 같은 캘러스가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놀고, 그 다음에 피니시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피니시하면 손바닥 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그 프로들도 손가락 그립을 한 사람은 다 이렇게 피니시하면 이게 다 손바닥 다 놀고. 왜 손가락이 작으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다 뜨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손가락에 또 이렇게 해서 잡으라. 해서 돌리고 여기 공간을 많이 뜨고 이렇게 해서 근육의 긴장과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잔뜩 갖다 놓고 백스윙 하면 그냥 채는 또 덜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 왼손 바닥에 이렇게 대고 왼손 바닥에 그 손가락에다 또 그립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럽을 버트의 위치, 공의 위치, 버트의 위치 정하면 손은 반드시 위에서 이렇게 가져다 대야 돼요. 위에서 가져다 댈 때 중속 내지 스트롱 그립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트롱을 못 잡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채 열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손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도 옆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돼서 이렇게 잡는 사람. 옆에서 되는 거는 퍼터 그립 할 때 옆에서 되는 거예요. 퍼터 할 때 옆에서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돼서 엄지를 일자로 내리는, 엄지를 일자로. 옆으로 해서 엄지를 일자로 하는데, 요런데 이게 그 그립에 보면 요런데 무슨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선 그려 있고 손 그려 있고, 이 선에, 요 선에 맞춰서 엄지 일자로 내리면, 엄지 일자로 내려서 왼손 그립 이렇게 하고 오른손 잡아서 엄지 일자로 내리면 골프 스윙 이렇게 해야 돼.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엄지가 탑에서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로 내리면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해야 엄지가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골프 스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위로 올릴 때 사면으로 15도 내지 30도가량 채가 이렇게 15도 내지 30도가량 옆으로 눕혀서, 사면으로 눕혀서 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지가 반드시 옆으로 있어야 돼요. 15도 내지 30도가량 옆쪽으로 있어야 돼요. 옆쪽으로 있지 않으면. 그리고 프로들 뭐 타이거 우즈 책 같은 거 보면 그립 잡은 모양 보면 엄지가 다 옆쪽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가르칠 때 일자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사진에 커다랗게 손 모양 다 나오는데 엄지가 이렇게 옆쪽으로 있는데 오른손 엄지도 이렇게 옆쪽으로 있는데 왜 일자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에 다 옆쪽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사진 나오는데 가르칠 때 다 일자로 가르쳐요. 옆에서 이렇게 쥐어서 일자로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조그만 선이 있으면 이 선에 맞춰서. 그럼 퍼터 할 때 클럽을 옆으로 가서 올리지 않을 때, 클럽을 올리지 않는 샷을 할 때, 즉 퍼터나 칩펫 같은 거 할 적에 엄지를 일자로 내릴 수 있어요. 왜? 이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때 이게 15도 내지 30도가량 눕혀서 탑으로 가기 때문에 탑에서 차를 받쳐주려면 엄지가 옆쪽으로 가셔야 돼요. 옆쪽으로. 옆에 가야지 엄지가 받쳐주는 거예요. 일자로 하는 사람은 맨날 위에 가서 이 채가 엄지가 제대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엄지 여기 처음에 여기 엄지에 엄청나게 돌덩어리 같은 캘러스
굳은 살 안 생겨요? 여기 굳은 살 엄청 생겨. 왜? 일자로 내리는 사람은 여기 엄지 거의 이렇게 부러지다시피 해서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골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골프볼 많이 치다가. 엄지는 옆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옆쪽으로 가려면 손이 이렇게 잡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엄지 놔두면은 옆쪽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립을 테이블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보세요. 그냥 올려놓고 그냥 그립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어보세요. 그냥 집어봐.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보라고. 집을 때 엄지가 옆으로 가요? 일자로 가요? 옆으로 가죠. 그냥 집을 때 엄지가 옆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왜 일부러 일자로 이렇게 내려요? 일자로 내리면서 또 손까지 돌려. 다시 돌려. 이거 골프 그립이라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었다면 또 돌려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예? 왜 돌리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왜 돌리세요? 한국 사람 지짐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지짐이 뭐예요? 부침개를 좋아하니까. 아, 이렇게 돌리는 거. 이 돌리는 게 골프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돌리는 거. 어깨 돌려라, 손 돌려라, 뭐 돌려라. 돌리는 게 가장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턴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까 이 스트롱이라는 말도 나쁜 말인데 턴이라는 말이 골프 용어 중에서 가장 나쁜 단어예요. 턴. 이 턴 때문에 90대 못 깨는 거예요. 일반 아마추어들이. 클럽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옛날부터 나무로 된 클럽이라든지 막 쇳덩어리로 된 클럽 칠 때랑 지금 굉장히 발전된 이런 클럽을 칠 때랑 아마추어 평균 스코어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장비가 발달됐어도 평균 스코어 똑같아. 프로들은 스코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골프 스코어 좋아지지 않았어. 왜냐? 아마추어도 옛날이랑 지금이나 스윙 똑같기 때문에 스윙 다 어떻게 하느냐? 턴. 전부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채도 이렇게 돌리고 이게 스트롱 그립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 이게 못 올려요. 이렇게 잡고 채 올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잡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채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지나? 올릴 때 어떻게 돌려야지 올리는 거야. 돌려야 돼. 그러니까 채를 이렇게 돌려서 저 손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안 가면 이게 안 꺾어져서 채가 안 올라가. 이 코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채를 이렇게 가서 이거 올리려면 안 올려져. 이거 안 올려지니까 어떻게? 이거 꺾어야 되는데 안 올려지니까 여기를 구부리든지 이거 무거우니까 아이고 무거워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옆으로 뭐 리버스 피벗이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다 이게 왼손 위크 그립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왼손을 이렇게 잡아서 채를 이렇게 가서 이거 한번 꺾어보시라니까요. 꺾어지나 안 꺾어지나? 안 꺾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샥 돌려야지 꺾을 수 있게. 돌려야지 꺾게 되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돌리면서 이렇게 꺾게 되니까 채를 처음부터 돌리는 거 너무 나쁜 거예요. 채를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꺾을 때 이건 90대에는 절대로 못 깨는 거예요. 아마추어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위크 그립 잡은 아마추어들 다 보세요. 백스윙 하면서 채 이렇게 안 돌리는 사람 있냐? 왜? 안 돌리고 가면 이거 못 꺾는데 여기를 못 꺾는데 이거 꺾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려야지 꺾는데 그러니까 채를 처음부터 돌리게 되죠. 채를 처음부터 이렇게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깨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어깨 돌리고 힙 돌리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 이 돌리는 게 가장 그 골프 스윙에서 나쁘게 만들어요. 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코일하는 거죠. 코일. 꼬우는 거지.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이렇게 꼬우는 거지. 이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린다는 턴이라는 말 때문에 다 돌리게 돼서 채도 돌리고 또 몸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채는 허리까지였고 허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하체가 고정되면서 상체가 이렇게 꼬여지는 거죠. 처음에 스타트해서 허리까지 가서 허리에서 이렇게 꺾어질 때 채가 꺾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팔도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깨와 몸통이 하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처음 스타트부터 조금씩 꼬여서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고 어깨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꼬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뒤로 돌려지는 게 아니고 돌려진다는 것 때문에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처음에 할 때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도 돌려. 이 손 또 돌려. 이게 그립도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립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왜? 돌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게 되잖아요. 열리고 닫히게 되잖아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게 되죠.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이 순간에 공은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나가면 오른쪽, 내일 나가면 오른쪽. 채가 열렸다 닫혔다 맨날 하면서 그립 잡혀지니까 채가 0.5cm, 4분의 1인치가 열리면 15야드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스핀,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15야드씩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스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30도 40도 가량 열리고 이렇게 해서 또 닫히고 이렇게 해서 또 열리고 그래서 좌우로 돌리면서 그립을 하는 게 그립에서 가장 나쁜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돌려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잡아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잡으면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 닫았다 해야 안 해요. 위에서 아래로 잡으면 열렸다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밑에서 위로 잡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닫혀요. 열리고 닫히지 않아요. 근데 다 오른손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돌리니까 좌우로 돌리는 그립을 하는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르칠 때 또 배울 때 여러분 다 좌우로 돌리는 그립을 배우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맞출 줄 몰라요. 내가 아까 임팩트 순간과 어드레스 순간에 가장 한 포인트로 오는 게 뭐냐, 한 점으로 오는 게 클럽 페이스 라인이 공이 나가는 방향에 직각으로 오는 그 한 포인트가 같은 점이에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공이 나가는 방향과 클럽 페이스 라인하고 직각으로 일을 내면 어드레스 때 그립을 하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공이 나가는 방향하고 페이스 라인이 직각으로 맞춰졌을 때 임팩트 순간에 내가 임팩트 순간을 조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오는 거야. 본능적으로 올 때 손이 바로 임팩트 순간에 공이 나가는 이 페이스 라인하고 공이 나가는 방향하고 직각으로 되려면 어드레스 때 손이 잡힐 때 클럽 페이스가 좌우로 안 움직여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손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열었어. 오른손 또 닫아. 닫아졌어. 이 닫아졌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이거 이렇게 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치는 사람 없지? 똑바로 해놔. 이렇게 했다면 임팩트 순간 똑바로 절대로 안 맞습니다. 클럽 페이스. 자기가 편하게 잡았던 상태대로 맞게 되면 손은 가장 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임팩트 순간에. 손이 편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서 임팩트 순간은 자기 조절 못해요. 순간에 동작 0.001초에 순간에 자기 조작 못하는 거예요. 가장 손이 편한 상태로 돌아. 어드레스 때 내가 손을 잡았던 아주 편한 상태 모양으로 쫙 돌아오게 돼요. 클럽 페이스가 닫혔든 열렸든 간에 좌우로 돌려져서 잡아진 손은 임팩트 순간에 좌우로 돌려진 상태대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닫히고 어떨 때는 마음대로 돼요. 클럽 페이스를 좌우로 돌리면서 왼손, 오른손 잡으면 그때는 임팩트 순간에 올바른 모양이 돌아올 수 있는 건 0%. 근데 어쩌다가 그냥 막 덮치고 엎치고 해가지고 막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돼가지고 한 번쯤 똑바로 맞는 수가 생기는 거지 똑바로 맞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할 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지만 수중 그립을 잡을 수 있고 근육의 긴장을 가져다 주지 않고 클럽을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져 있는 더 많이 돌릴 수는 없는 거야. 손은 이렇게 이미 돌려져 그냥 그대로 가게 되고 여기서 그대로 꺾게 됐을 때 손을 돌리지 않아도 그대로 코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목의 코킹이 이루어져야지 이 팔이 펴지면서.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왼손을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잡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쪽으로 나가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다 나와서